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변압기 파트 문제 중에 한 문제인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입니다.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이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아몰펄스 변압기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 도립 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술사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어떤 기술사 응시 자격, 최소 이제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를 취직하셨다고 보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공부하셨을 거고 또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노트 보시다시피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요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란 변압기의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하면 순간적으로 흐르는 큰 충격 도립 전류다. 그러니까 기본 전격 전류의 뭐 8에서 10배 정도가 흐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이 충격 도립 전류가 흐르면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설비에 어떤 영향이 있나? 아무 영향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큰 도립 전류가 흐른데 그럼 이렇게 흐르면 어떤 거에 영향이 있는지, 또 이건 왜 큰 충격 도립 전류가 생기는지, 또 이게 큰 도립 전류가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좀 어떤 방향성으로 볼 때 이제 90% 이상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변압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채점관들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안지에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이론도 알고 있고 이런 원리도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변압기가 나오면 변압기의 이런 이론, CT가 나오면 CT의 이론과 원리, 뭐 콘덴서가 나오면 콘덴서 제 설명 보셨죠? 콘덴서가 어떻게 역류를 계산하는지 팩터들을 그려서 설명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이고 꼭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꼭 답안지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술사 답안지.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스터디원, 학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채점관들이 좋아하는 답안지 양식을 이제 선호하더라. 왜냐면 합격자가 전해주고 합격자가 입과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제 변압기 이론, 1차 권선에 여기 1차 권선에 이원을 가하면 철심 내 자속 파이원이 생기며 교본 자속에 의해 2차 권선 4.44 K파이엔 전압이 유기한다. 그러니까 이론 같은 거는 간단히 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자 도립 전류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변압기 파트니까 나는 변압기 이론도 알고 있고 이렇게 팩터도와 등가회로도 알고 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여줬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등가회로 및 팩터도인데요. 여기가 1차 측 R과 X 권선의 저항과 임피던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IJ로 흐르거든요. 이거 제가 메모지에 크게 그린 거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에 여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여자 도립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냐, 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가 회로를 그려놓고 여기 팩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압에 비례해서 2차 전압의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답안지에 보여주는 그냥 원리도,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앞에 이런 것도 건축전기 설비 답안지나 이런 것들이 왜 어렵냐면 내가 물어보는 거 잘 썼다고 그랬는데 점수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적인 거, 변압기면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면 여자 도립 전류만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는 뭐다, 변압기 원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답안지에 보여주시고 그 문제에 맞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을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좀 더 답안지 점수가 높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할 때 그 하나의 시야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그 문제에 좀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향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읽고 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어요. 여자 도립전류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세 번째 대제목에 썼네요. 근데 인가 전압 위상이 파고치에서 투입할 경우, 그러니까 파고치면 전압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연파 위상 아닙니까? 정연파 위상. 여기가 VI고 여기가 시간 T축입니다. 항상 여기 시간 T축 그리고 VI 요 축, 요거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그릴 때. 그래서 정연파인데요. 그냥 읽고 처음에 설명드릴게요. 인가 전압 위상이 파고치에 투입할 경우, 여기서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변압기는 이제 V가 이제 전류보다 그러니까 위상이 이렇게 90도 앞섭니다, 여러분. 이게 90도 앞선다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이상적인 변압기일 때, 그래서 90도 앞선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상적인 변압기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앞선다. 요렇게 일단 개념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상 변압기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설까 해서 그거 자료 찾고 공부하시고 그거 한두 달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변압기에 대한 어떤 뭐 책을 쓴다든가 뭐 연구하는 학자로 지금 공부 방향을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59점 이상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충분히 많이 되시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 좀 왜 이럴까 한번 서칭 인터넷도 좀 알아보고 그냥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앞서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는 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59점대나 좀 말씀드리고 그 점수 미만은 그냥 일단은 이런 게 그냥 2 곱하기 2는 4구나. 곱하기는 2 곱하기 2는 4구나. 2 곱하기 4는 6이구나. 나는 빨리 곱하기만 갖다 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출중해졌을 때 곱하기는 어떤 원리로 곱해지는 건가. 그거는 그때 합격하시고 나서 아니면 합격권에 오셔서 그냥 시간이 좀 나실 때 좀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메일 같은 거 질문 받을 때 굉장히 원론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으로 따지면 왜 곱하기가 어떻게 생기게 됐고 왜 곱하기를 적용하게 됐나요? 막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그 수학 시험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수학 학자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이메일을 보면 어떤 기술사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문을 탐구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심에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전압 이상이 파고치에 투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90도 앞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상적인 변압기는. 그러면 90도에 앞서면 전류는 90도 뒤지니까 여기 0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파고치에서 할 때. 그러면 히스테리 곡선은 투입 전류 0점. 전류 0점이니까 그냥 자개나 자속 밀도 부분에서 여기 히스테리 곡선에서 여기 0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간이 흘러야 이제 이제 변압기에 전기가 인가되고 전류가 흘러야 서서히 올라가서 이제 천천히 해서 이제 포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그것을 나타낸 건데 요 서브를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좀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 글을 이해하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0점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심의 전류 자속이 없는 무부하 상태, 전류 0점. 여자 전류가 작다. 철심은 포화되지 않고 그냥 정연파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포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안정적인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 이제 여자 도립 전류가 나오는 과정의 전에 정상적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브 뒷장을 보시면 또 인가 전압 위상이 0점에 투입할 경우 앞에서 인가 전압 위상이 0점에 투입할 경우 잠깐만 서브노트 돌려보겠습니다. 그 메모를 좀 보시면 빠를 텐데 여기에서 인가 전압 위상이 0이면 여기겠죠. 전압이 이렇게 쭉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쫓아가면 여기가 0점이고 그럼 반대로 전류는 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전류와 전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전압이 0이면 전류는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인가 전압 위상이 0점에서 투입할 경우 0점에서 전류는 아까 그 위상 특성 곡선에서 보셨듯이 그 전류는 최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곡선에서 투입과 동시에 파고치 파이엠에 도달해서 포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철심 포화로 여자 전류 급증하여 큰 도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서브노트는 답안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 곡선으로 보면 투입점에서 바로 이렇게 포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메모지를 보고 설명드리면 변압기 등가 회로입니다. 아까 등가 회로에 그 I0 여자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여기 철심 전류 뭐 동선 전류 흘러갖고 뭐 손실도 나타내고 그 부분이거든요. 여자 전류 여자에 흐르는 도립 전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위상 특성 곡선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위상 특성 곡선?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상적인 변압기는 전압이 전류보다 어떻다? 90도 앞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90도 앞서기 때문에 전류 0점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그 히스테리 포화가 완만하게 돼서 여러분 그런 현상이 여자 도립 전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언제?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변압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투입하면 전압은 0점 그리고 전류는 최대점이 됩니다. 여러분 전류가 최대점.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 그 말한 투입했을 때 여러분들 현업에 계시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현업에 계시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현업에 계시니까 많이 아시는데 여자 도립 전류를 투입하면 변압기 여자 되는 소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할 때 그러니까 정기 검사나 사용전 검사 받고 변압기 투입하면 하고 울리는 그게 들어가는 여자 도립 전류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변압기에서 투입 이상이 여기 여러분 여기서 보셨듯이 전류 최대점 그리고 전압이 이제 최소점에 있을 때에 여기서 투입할 때 최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에서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루프 곡선을 보시면 전류 0점에서 투입하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입과 동시에 전류 최대점 여기 포화점이 이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을 보시면 이 히스테리 곡선 이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투입과 동시에 여기 최대점을 가리킨다는 요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전류가 전압이 최소점의 위상인 경우에 투입되는 경우에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된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투입되고 아까 전류 0점에서 투입되는 경우는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이제 무부하이고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일반적인 변압기는 대부분 전류 최대점, 전압 최소점에서 여자 도립 전류가 투입과 동시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그냥 포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류 0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류 최고점에 그냥 둥 투입하면서
전류가 포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석이 포화되지 않고 그냥 포화돼 버리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투입과 동시에 포화되고 투입과 동시에 8에서 10배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전류가 최대, 전압이 최소점에서 그렇게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무부하 운전의 경우에도 또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에서 요거 변압기에서 투입 이상이 뭐 전류는 최대, 전압 이상이 최소점인 경우, 그리고 변압기 무부하일 경우, 잔류자기가 존재하는 경우, RXB에 의한 과도 현상에 의한 경우, 이렇게 적어주셔도 답안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 전압, 변압기에서 1차 전류를 투입하면 이 자속 밀도 B가 생성이 돼서 2차로 유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변압기나 CT 공부할 때 아시죠? 그럼 2차 전류도 흘러서 역기전력을 발생해서 서로 상쇄하잖아요. 근데 변압기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변압기가 2차가 무부하야. 그냥 투입과 동시에 2차 전류를 발생할 게 없어. 그럼 무부하일 경우 역기전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소인 상태입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낮으면 여자 도립 전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경우에 또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자기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몰펄스 변압기 설명드릴 때 히스테리 루프 여기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전류 투입과 동시에 이 자개는 전류랑 같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를 인가하고 이제 자속이 증가하면서 자속 밀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게 자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걸 이제 이거 회로를 끊고 이제 없애려고 해도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거 히스테리 곡선을 계속 내려도 잔류자기가 완전히 0이 되지 않고 잔류자기가 남아있죠. 그게 이제 자화돼 있는 성분이거든요. 구리가 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 자체가 자화돼 있으면 그 상태 역시 임피던스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변압기에 전압 투입 시 큰 여자 도립 전류가 흐르게 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에서 투입 이상이 전류가 최대, 전압 이상이 최소점인 경우, 그리고 변압기 무부하일 경우, 그리고 잔류자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여자 전류가 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RXB에 의해, 변압기는 RXB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단락 전류 계산하고 이럴 때 이제 6% 뭐 4% 준다 이거인데요. 여기서 X 성분은 유도성이고 R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저항 성분입니다. 이 유도성, 이 유도성 성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개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개에 의해서 이제 뭐 전류가 충전도 일어나고 방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런 것들이 유도성 성분에서 나타내는 거고, 이 유도성 성분은 이 R 성분, 저항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나 어떤 코일이나 이런 데 전류가 흐르다 보면 유도성 성분에 의해서 이제 저항이 열을 받으며 뭐 이렇게 저항 성분에 열이 발생되고 그런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0는 도립 전류는 RX 과도 성분에 의해 크기는 8에서 10배 기본파 전류의 8에서 10배 정도의 크기가 커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커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파형을 그리면 여자 도립 전류가 생겼을 때의 파형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작아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이렇게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RXB의 이 여자 도립 전류 시간까지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자 도립 전류에 오동작 하지 말라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비율 차동 계전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시간들을 대입해서 오동작하지 않게끔 설정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기면 이 파형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대칭 전류거든요. 대칭과 비대칭 그 직류분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조파가 발생되는 그 원리 그렇게 고조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자 도립 전류가 최대인 경우에는 변압기에서 투입 이상인 경우, 그리고 변압기 무부하일 경우, 잔류자기가 존재하는 경우, 비대칭 과도 현상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최대점, 전압 이상이 최소점인 경우에 여기 히스테리 루프로 설명드리면 전류 0점에서 이게 서서히 이렇게 포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류가 계속 증가하면서 자개가 증가하면서 자속 밀도도 같이 이렇게 포화되면서 그러니까 포화가 아니라 이렇게 증가돼야 되는데 히스테리 면적에서 보면 투입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포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최대점인 경우에는 이게 투입과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화된다고 보시면 투입과 동시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포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8에서 10배 정도 바로 된다. 언제? 전류 위상이 최대점에 있을 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오면 이 앞부분에 보시면 전압 이상이 파고치에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90도 앞선다고 그랬고 전류가 0점이기 때문에 히스테리 곡선으로 보시면 전류 투입 곡점이 0점이기 때문에 큰 도립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전류가 계속 흐르고 어떤 게 증가해야 자개가 증가해야 서서히 증가해서 자속 밀도랑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포화점까지 가기 때문에 전류 0점에서 투입하면 그 여자 도립 전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는 이미 변압기 출고 당시에 테스트도 하고 이제 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입하는 동시에 전류 0점에서 전류가 최대점이고 전압 0점이기 때문에 이미 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고 정연파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격 전류의 8에서 10배가 흐른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앞에 설명드린 거랑 내용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전류 최대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투입과 동시에 파고치 파이엠에 그러니까 최대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포화된다. 철심 포화로 여자 전류 급격히 증가해서 큰 도립 전류가 흐른다. 이 두 주를 설명드리려고 그 앞에 여러분들 이 두 주를 설명드리려고 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요. 여자 도립 전류 감쇄 시간은 이제 TR 용량에 따라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 곡선이 흐를 때 이렇게 시간이 감쇄돼서 가는 거 계속 8에서 10배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감쇄 시간, 이제 50%로 감쇄되는 시간은 용량이 500에서 1000일 때는 뭐 8에서 10초,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0,000까지는 10에서 60초, 10,000kV 이상은 뭐 60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계략적인 시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 도립 전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소된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X 성분에 의해서 DC 성분, 비대칭 성분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고조파 성분이 이 고조파는 63%, 상고조파는 20%, 제5고조파는 5%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 고조파가 발생된다. 그 앞에 거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은 아까 도립 전류가 8에서 10배 흐른다며,
그러니까 비율 차동기가 오동작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ASS, 뭐 CB 오동작, 뭐 변압기 진동 소음 발생, 여러분들 실무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전 검사나 정기 검사 받을 때 변압기를 껐다 이제 전원을 투입할 때 웅거리고 여자 돌입전로 들어가서 이제 진동이나 소음 나는 거, 그때 제2고저파가 발생한다. 그때 8에서 10배의 전류가 흐른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OCR 과전류 계정기는 한시 탭 10배의 정류에서 동작 시간 0.1초를 정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전류 계정기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계산할 때 나오는데요. 이런 여자 돌입 전류를 고려해서 10배의 전류에 순간적으로 이제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정정한다. 왜냐면 여자 돌입 전류가 나올 때 이제 10배의 전류가 흐르니까 OCR 과전류 계정기 탁 트립되면 여러분들 전기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정한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 ASS는 이제 동작 억제 시간 0.3초에서 1초 두 가지가 있는데, 수변전 설비는 이런 이유 때문에 ASS 동작 억제 시간 이제 거의 0.5초에 정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ASS 그걸 보면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전기안전관리자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 설계하시는 분, 감리하시는 분, 뭐 시공하시는 분, 뭐 대행하시는 분, 뭐 많은 이메일들이 오고 있는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ASS 컨트롤러라고 하잖아요. 컨트롤러 열고 그 기판 밑에 보면 이게 배터리 있습니다. ASS 배터리라고 그 두 개 이제 병렬로 연결돼서 직렬인지 병렬인지 죄송한데 이제 연결돼서 그 컨트롤러 조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상 전류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돌입 전류 요 억제 시간 요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요 방송을 보고 내가 안전관리자인데 그 ASS 컨트롤 한번 안 열어보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안전관리자고, 열어서 어느 정도의 세팅이 돼 있는지, 지상 그 상전류, 지락전류는 몇 프로에 설정돼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배터리는 정기검사 받기 전에 뭐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그럼 배터리에는 네임펜으로 몇 년도 몇 월 달에 교체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 그 안전관리자로서 관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ASS 뭐 이 배터리는 뭐 정유기에서 공급하나요? 또 이렇게 질문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ASS는 AS 컨트롤러 자체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 이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8에서 10배의 동작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요. 8에서 10배의 동작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비율 차동기 전기가 오동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 비율 차동 계정기를 정정을 어떻게 하냐, 이 영향에 의해서 이 키워드의 답은 이 3번입니다. 비율 차동기 오동작 방지입니다, 여러분. 오동작 방지고요. 그래서 오동작 방지에는 트림 락법, 감도 저하법, 고주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이 각각의 그림들이 여러분들 다 있는데요. 저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이렇게 몇 번 리뷰하면서 좀 지저분해져 갖고 그냥 이게 키워드만 도출했는데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도 많이 그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참고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서칭해 보시면 요거에 대한 그 회로도나 이렇게 구성도가 있어요. 그거 항상 요 문제 나오면 그거 그려주시고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점수 안 줘요. 여기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그림과 글로 설명하면서 요 마지막 장, 요 셋째 장, 요 좀 비어져 있는데요. 이건 서브노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 리뷰를 좀 많이 하면서 나중에는 이거 그 키워드만 이렇게 적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거는 그림은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트립 락법은 변압기 투입 후 일정 시간 동안 비율 차동기를 트립 락 시키는 겁니다. 변압기 투입 락 후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느 시간 동안? 여자 돌입 전류가 감쇄하는 시간 동안만 트립 락 시키면 비율 차동 계정기가 오동작하지 않겠죠. 그리고 감도 저하법, UVR 사용 시 투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코일을 락 시킨다. 결국에 계속 일정 시간 동안 어쩌고 저쩌고를 떠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율 차동기가 동작하면 이게 감쇄 시간이 있다고. 여기 그래서 이 시간을 적어주는 겁니다. 감쇄 시간. 요 감쇄 시간 동안 계정기들이 오동작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만 어떻게 잠깐 락 시켜서
그 여자 도립 전류 10배의 큰 전류가 들어왔을 때 일단 투입되지 말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조파 억제법. 이 고조파 이제 고조파 성분 때문에 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62%의 고조파가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조파에 대한 억제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칭파 저지법은 비대칭파 성분의 억제력 발생. 그러니까 비대칭파라는 거 사실 자체가 정류 우리 AC 성분의 DC가 AC에 플러스 DC 성분이 섞이는 게 이제 비대칭파거든요. 비대칭파. AC 성분만 있는 건 대칭파.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에 같은 얘기예요. 이게 파형이 일그러지고 이런 게 결국에 우리가 정연파 외에 60Hz 이외의 파형을 정연파라고 하거든요. 그 고조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파 말만 바뀐 건데 결국에 이고조파 성분 억제력, 비대칭파 성분 억제력 이게 뭐 같은 말인데 이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변형돼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4가지의 대책이 있는데 결국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여자 도립 전류가 인가되면 8에서 10배의 전류가 흐르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면 그러면 다른 보호 계정기들이 그것 때문에 오동작하면 안 되니까 여자 전류가 하루 이틀 계속 흐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순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시간만 넘어가면 안정화 전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안정된 그 여자 도립 전류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만 락을 걸어놓고 그 시간 이외에는 계정기가 그러니까 자기 기능, 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면 되는 거고, 거고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길 때 고조파가 생겨서 다른 기계의 영향이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고조파를 억제한다. 이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고조파에 대한 것들을 억제한다. 비대칭파 저지법도 결국에 AC와 DC의 성분이 섞인 거를 비대칭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파형이 왜곡되고 왜 대칭적이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비대칭파. 이게 결국에 고조파입니다. 파형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큰 의미를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같은 말을 여러 개로 돌려서 계속 빙빙빙 돌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시간 그리고 고조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되고 이런 4가지 대책이 있다. 근데 결국에 그 말도 시간을 어차피 락을 시키겠다. 고조파를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4개만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저기 인터넷 보시면 자료 검색해 보시면 구성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리뷰해서 서브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문제는 이제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였습니다. 오늘 또 뭐 끝까지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함께 항상 들어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면 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멘트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아는 순간 제가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그게 설계에 반영되고 그게 시공에 반영되고 그게 감리 현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에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동영상 중에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생활이나 여러분들 현장에 또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우리가 전기 엔지니어로서 서로 윈윈 하면서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변압기에 관련된 문제가 2-3문제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변압기 문제가 끝나고 이제 차후에 다른 문제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어떤 문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질문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뭐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오는데 부탁? 이렇게 오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퇴근 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동영상을 공개해드리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제 서브 노트 내용대로 이렇게 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달라는 문제가 반드시 설명은 됩니다. 왜? 서브노트에 공부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멀리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답변을 일일이 못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다면 그런 저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도 항상 즐겁게 모든 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남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남들이 몇 년 걸렸건 10년 걸렸건 5년 걸렸건 8년 걸렸건 뭐 15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정한 계획과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신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